당신 또 그거 샀어? 단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30년 함께 살아온 부부를 한순간에 남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남편. 그가 은퇴 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골프채를 샀습니다. 100만 원.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40년을 일한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그게 필요해.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각방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은퇴 후 부부의 70% 이상이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은퇴 후 부부가 마주하는 돈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 전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던 급여가 사라지는 순간 부부는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한정된 자원 앞에서의 선택이라는 냉혹한 현실을요. 김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35년간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는 400만 원. 이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저축하고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다음 달 월급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월급은 들어올 테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그동안 모아둔 예금 3억 원, 총 5억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큰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쓰는 만큼 줄어들기만 합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5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 달에 200만 원만 써도 20년은 거뜬한데. 하지만 김 씨 부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둘 다 건강하면 30년은 더 살아야 해요. 중간에 아프기라도 하면 요양병원비는, 간병비는,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어요? 같은 5억 원을 보고도 두 사람이 느끼는 안정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부족할지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이것이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적인 소비에서 발생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괜찮았던 지출들이 갑자기 낭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비용으로 10만 원을 쓰는 것.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네. 10년이면 1200만 원이고. 아내가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 원짜리 재킷. 예전 같으면 당신 예뻐 보이네라고 했을 남편이 이제는 집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섭섭합니다. 1년에 옷 한두 벌 사는 것도 안 돼. 이렇게 일상의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출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뒤에 숨어있는 서로 다른 불안의 크기입니다. 남편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려고 평생 일한 건 아니잖아. 반면 아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우선시합니다. 지금 쓰면 나중엔 어떻게 하려고? 통장 잔액이라는 숫자는 같지만 그 숫자가 주는 안정감과 불안감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더 크게 느낍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점, 건강 문제나 돌봄 책임을 주로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평생 가계를 관리하며 쌓인 경험상 부족함의 위험성을 더 민감하게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커피 한 잔에 6,000원? 집에서 마시면 되잖아. 이 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는 커피값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당신은 우리 형편을 모른다. 당신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무책임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방어적이 됩니다. 커피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마시나? 박 씨 부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은퇴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다퉜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늘 돈이었습니다. 박 씨가 온라인으로 책 2권을 주문했습니다. 3만 원. 그는 평생 책을 좋아했고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되잖아. 왜 굳이 사? 박 씨는 답답했습니다. 3만 원짜리 책 2권 사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골프 연습장 비용 5만 원, 그 전주에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 8만 원, 그 전에는 낚시용품 7만 원. 아내는 모든 지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남편이 쓴 불필요한 지출이 23만 원이라는 것을요. 1년이면 276만 원이에요. 10년이면 2,760만 원이고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야? 그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은퇴 전후로 부부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지출을 흐름으로 봅니다. 이번 달에 좀 많이 써도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끊기면 지출을 고갈로 보기 시작합니다. 쓰는 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가게를 주로 관리해온 배우자, 대부분의 경우 아내는 이런 변화를 더 민감하게 인식합니다. 그녀는 매달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합니다. 생활비는 얼마, 공과금은 얼마, 의료비 예비는 얼마, 비상금은 얼마. 그녀의 머릿속에는 엑셀 시트가 돌아갑니다. 30년 후까지의 시뮬레이션이 그려집니다. 반면 남편은 큰 그림만 봅니다. 5억이 있잖아. 조금씩 쓰면 돼. 그에게 커피 한 잔은 그냥 커피 한 잔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커피 한 잔은 30년 동안 계속될 수 있는 소비 패턴의 시작입니다. 오늘 커피 한 잔, 내일도 커피 한 잔, 모레도. 이것이 습관이 되면 1년에 200만 원이 넘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필요한 지출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남편에게 골프는 건강관리이자 사회생활입니다.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아내 눈에는 사치입니다. 공원에서 걸어도 운동은 되잖아. 아내가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트리트먼트 하는 것. 그녀에게는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자기관리입니다.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남편 눈에는 낭비입니다. 집에서 염색약 사다 하면 되잖아. 이렇게 서로의 지출은 사치로 보이고 자신의 지출은 필요로 정당화됩니다. 갈등은 깊어만 갑니다. 문제는 이 모든 싸움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문제는 서로가 느끼는 불안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돈 문제로 다투는 부부 중 실제로 돈이 부족해서 싸우는 경우는 드물다고. 대부분은 돈을 둘러싼 감정과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정씨 부부를 보겠습니다. 남편 정씨는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기릅니다. 그에게 이 시간은 소중합니다. 평생 사무실에 갇혀 살았던 그가 흙을 만지며 느끼는 평화. 하지만 아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달에 기름값이 1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마트에서 채소를 얼마나 사요? 아내의 지적은 경제적으로 정확합니다. 실제로 텃밭에서 키운 채소의 가치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 교통비와 시간을 계산하면 완전한 적자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 10만 원은 단순한 교통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무료함, 무기력함을 이겨내기 위한 버팀목입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납니다. 아내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계산합니다. 두 사람의 기대 수명,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지출. 그녀의 불안은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90살까지 산다면 지금 있는 돈으로는 한 달에 150만 원씩만 써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0만 원씩 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퇴 후 부부가 마주하는 진짜 문제입니다. 같은 숫자를 보면서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남편은 지금 여기를 봅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의 불안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즐거움도 없이 그저 돈을 아끼기 위해 숨만 쉬며 사는 것. 반면 아내는 저 너머를 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녀의 불안은 바닥나는 통장입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돈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모습. 요양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누워있는 모습. 그녀는 이런 미래가 두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걱정도 타당하고 아내의 걱정도 타당합니다. 문제는 서로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예민하다, 너무 걱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 안일하다,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사면 아내는 한숨을 쉽니다. 아내가 절약하자고 말하면 남편은 귀를 막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말해봐야 또 싸울 테니까요. 침묵이 집안을 채웁니다. 한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90%는 결국 감정 문제입니다. 남편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안정감을 원합니다. 미래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유의 언어를, 아내는 안전의 언어를 쓰죠.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읽지 못해서입니다. 숫자 뒤에 숨은 두려움, 바람, 가치관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 부부가 돈 문제로 파국에 이르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과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긴 부부들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한 재정 공유입니다. 최 씨 부부의 경우를 봅시다. 은퇴 초기에 이들도 심하게 다퉜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돈을 너무 아낀다고 불만이었고, 아내는 남편이 돈을 너무 쓴다고 화가 났습니다. 전환점은 재정 상담사를 만나면서였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함께 앉아서 모든 자산과 예상 지출을 표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모든 자산을 목록화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지출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여가비, 비상금 등등. 숫자가 구체화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돈이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연히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꽤 빠듯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절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를 정했습니다. 180만 원.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인 예산도 정했습니다. 남편 30만 원, 아내 30만 원. 이 돈은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숫자로 보니까 서로 이해가 됐어요. 아내가 왜 불안해하는지도 알겠고 나도 왜 답답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됐죠. 투명함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재정회의입니다. 이 씨 부부는 매달 첫 주 일요일 오전에 재정 데이트를 합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달 지출을 검토하고 이번 달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병원비가 많이 나왔네요. 30만 원이나. 응, 내가 치과 치료를 했거든. 다음 달에는 없을 거야. 알았어요. 그럼 이번 달 여가비는 줄이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자. 대신 다음 달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 이유는 함께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재정을 관리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돈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쓰기만 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관리한다고 느껴요. 책임도 함께, 결정도 함께. 세 번째는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강 씨 부부는 상담을 받으며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입니다. 전에 강 씨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돈을 쓰기만 해? 이것은 비난입니다. 남편은 방어적이 됩니다. 나만 쓴다고? 당신도 쓰잖아.
이제 강씨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큰 돈을 쓸 때마다 나는 불안해져요. 우리가 나중에 돈이 부족할까봐 두려워요. 이것은 자신의 감정 표현입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했구나. 미안해. 나는 몰랐어. 그리고 남편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나는 은퇴하고 나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만 살아있는 느낌이야. 아내도 이해합니다. 그랬구나. 당신 기분을 몰랐어요. 미안해요. 감정을 표현하면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 취미 활동 예산을 따로 정할까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대신 나도 불안하지 않게 우리 재정 계획을 함께 보면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네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 쌓기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외식비를 10% 줄여보기. 성공하면 서로 칭찬하기. 우리 잘했어. 계획대로 됐네.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결국 은퇴 후 부부가 마주하는 진짜 과제는 돈 관리가 아닙니다. 관계 관리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함께 써내려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송씨 부부는 올해로 결혼 38년 차입니다. 남편이 은퇴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다퉜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이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송씨는 말합니다. 깨달았어요. 아내가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나는 그 불안을 이해하지 못했죠. 나도 불안했거든요. 서로 자기 불안에만 빠져서 상대방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송씨 부인도 말합니다. 남편이 돈을 쓰는 게 무책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던 거였어요. 평생 일로 정체성을 찾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잃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화를. 당신 요즘 어때? 솔직히 말하면 좀 우울해. 할 게 없으니까. 그랬구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이 뭔가 해볼까?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함께 빵 만들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유튜브를 보며 빵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웃었습니다. 성공하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빵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반응이 좋으면 뿌듯해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빵 만들기를 하면서 돈 문제로 싸우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송씨는 말합니다. 함께 할 일이 생기니까 서로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아내는 내 파트너예요.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돈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송씨 부인도 말합니다. 남편이 빵 반죽을 열심히 치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게 보이니까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첫째, 함께할 활동. 둘째, 서로에 대한 이해. 셋째,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 함께할 활동이 있으면 대화가 생깁니다. 대화가 있으면 이해가 생깁니다. 이해가 있으면 공감이 생깁니다. 공감이 있으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0년 후엔 이렇게 살아보자. 좋아, 그럼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 하지만 많은 부부가 돈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돈을 아끼기 위해, 돈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그러다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요. 한 노년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는 부부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통장 잔액이 0원이 돼도 남는 게 있나요? 많은 부부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부부들은 답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부부라는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서로가 느끼는 불안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 같은 숫자를 보고도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것. 상대방의 소비가 낭비로 보이고 내 소비는 필요로 보인다는 것.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서로의 두려움과 바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두려워. 나는 이게 필요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솔직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것은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